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방송 아콤TV 진행을 맡은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황만기입니다. 한의학에는 침구의학을 비롯한 내과학, 부인과학, 방제학과 경혈학 등 정말 다양한 임상과 기초 학문 분야가 있는데요. 오늘 아콤TV에서는 효과적인 한약 처방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기초 과목인 본초학의 대가, 우리 존경하는 안덕균 전 경희한의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평생 그 한약, 약초 연구에 정말 헌신적으로 매진해 오시면서 저를 비롯한 수많은 후학을 양성하신 우리 존경하는 안덕균 교수님께서는 지금 여든으로 전혀 보이지 않으시죠? 여든이 넘으신 연세이십니다. 여든이 넘으신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계셔서 정말 저희 한의사들의 엄청난 귀감이 되고 계신데요. 특히 구독자 6만 2천 명이 넘는 안덕균의 진짜 약초라는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하시면서 올바른 한약재 알리기에 헌신하고 계셔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콤TV의 초대 손님이신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덕균 교수님과 함께 본초학 이야기, 본초 이야기, 한약재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팔순을, 제가 자꾸만 연세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팔순을 훌쩍 넘기신 연세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나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최근 근황이 좀 어떻게 되신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제 11월이 시작됐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꽃이 없고 나무 이파리도 없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일주일에 3, 4일은 야외에서 이렇게 새로운 소재의 그 약초가 없나 이런 걸 찾기 위해서 계속 활동하고 다닙니다. 일주일에 3, 4회 이상이요? 네, 3, 4일, 네. 아이고, 너무너무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아, 좋습니다. 한눈에 뵙기에도 혈색도 너무 좋으시고 하신데 일주일에 3, 4회 사실은 건장한 청년들도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어떤 사람은 나보고 한 달에 몇 번 가십니까? 그런데 그건 저 질문이 큰 실수죠. 잘못된 질문이네요. 일주일에 3, 4번. 어우, 너무나 왕성한 건강과 이 열정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소개했던 본초학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인 분들에게 있어서는 다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본초학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초학은 근본 본자에다가 이제 풀의 근본이다 이렇게 하는데 모든 우리가 이제 자연인이잖아요. 자연인의 치료할 수 있는 건 자연 약초인데 그거에 이제 뭘 먹고 어떻게 이제 우리 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고 장수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기초 학문이 맞습니다. 본초학입니다. 우리 본초학에 제가 이제 예전에 본과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 안덕균 교수님한테 처음 본초학을 배웠는데 본초학을 가르치시면서 혹시 뭐 이렇게 떠오르시는 에피소드 같은 게 아니면은 본초 여행을 저희가 또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갔었었는데 그런 어떤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재미있는 게 있으면 하나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필드워크를 많이 하니까 나가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희귀한 약초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잘 이용하면 약이 되고 어떻게 잘못 쓰면 이제 독약이 되는 게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함부로 가르쳐 주기가 좀 어려운 게 있고 또 어떤 때 가면은 시장에서 이제 독초를 많이 파는 게 있어요. 이 덕유산지의 관광지로 요새 유명한데 그 산을 넘으면 이제 안성이라는 면소지역에 있는데 그 마침 간날 내가 이제 장날이에요. 장날하는데 그 초오랜약을 하나만 먹어도 직사하는데. 그렇죠. 대박으로 파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시장에서요, 그냥. 시장에서요. 아이고. 그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팔길래, 이걸 어떻게 먹냐 그랬더니, 거기다 이제 돼지 족발, 또 명태, 이런 걸 넣고, 뭐 잠깐 끓여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약을 댈 때 이제 2시간, 3시간 드리면 그게 아니라, 10시간, 뭐 8시간, 이렇게 장기 복용이 아니라, 오랫동안 끓여서 먹어야 독성이
네. 제독이 되면서 이제 먹는다 해서 그렇죠. 사실은 거기서 지금 배웠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한약 때리듯이 2시간에 3시간 때려서 먹으면 그 직사하거든요. 그렇죠. 그 사약이거든요. 큰일 나죠. 예, 예, 예. 예. 그런 게 지금도 이렇게 잊어버리질 않아요. 네. 아이고, 그런 또, 굉장히 좀 에피소드로서 말씀해 주실 만한 좋은 네. 기억을 또 가지고 계셨네요. 또 이런 거 있어요. 네네네. 제가 이제 치악산 채집을 가는데, 그 공수부대 아시잖아요. 공수부대, 예, 예. 거기서 이제 훈련을 나왔어요. 치악산이 험원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부대장이 날 찾는다 해서 이제 그 갔는데, 우리는 훈련 도중에 먹어서 직사할 약이 없냐? 자결할 약이 없냐? 그거 깜짝 놀랐죠. 먹고 살아야 되는 것만 하는데 어떻게 그렇죠. 죽는 얘기를 하냐 네. 그랬더니 우리가 포로가 당했을 때 이걸 얘기할 수는 없고 얘기하면 동료가 다 죽으니까 그렇죠. 혼자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만 먹고 죽어야 될 약이 뭐냐 그걸 가르쳐 주셔. 그래가지고 내가 대접을 받은 적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초가 그 약입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임금한테 반역 일으키면 사약으로 그렇죠. 내렸던. 사약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사약입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한의학 분야가 다양하고 넓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기초 분야,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기초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본초학을 전공하시게 된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본래 이 경기도 지방인데 경기도는 높은 산이 없지만은 네네. 그 산을 좋아해서 이 뭐랄까 지금 말하면 이제 등산인데 산에 올라가는 걸 이렇게 좋아했어요. 네. 근데 그런 게 직접 간접으로 이제 본초학을 한 이제 동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부터 뭐 지금뿐이 아니라 네. 한의계에 입문하기 이전서부터도 이전부터 산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신 동경이라 그럴까 뭐 이렇게 뭐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굉장히 수많은 의학 서적에 대한 저술과 각종 기고 활동 등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최근에는 기존의 교과서나 처방집에서 다루지 않았던 132종의 새로운 약초들에 대한 효능과 응용법을 정리한 안덕균 교수의 한국 약초 처방 가이드라는 서적을 출간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네, 저기 이제 이거 를 소개했다고 제가 책 팔려고 그런 건 결코 아니고 어떻게 하면 네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이걸 먹고 또 이걸 치료함으로 인해서 우리 한의계가 같이 살 수 있는 게 뭐 없냐 이런 거를 찾기 위해서 이걸 제가 만든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흔한 잡초지만은 굉장한 약이 되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은행이파리입니다. 은행이파리. 예. 예. 은행이파리를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그 전부터 이제 진코민, 뭐 기닉신 뭐 이런 책은 그렇죠. 이런 약은 나왔잖아요. 상용화되어 있었죠. 나왔는데 예. 진코민, 기닉신 하나의 성분 뽑아서 먹는 것보다 네. 전체를 끓여서 먹었을 때 뇌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는 거. 소위 그 요즘에 많이 생기는 이제 이런 그 치매라든지 네네네. 또 인지장애라든지 뭐 기억 감퇴증이라든지 이런 걸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은행이파리 전체성이 훨씬 나요. 근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은행이파리는 온대집에서 다 잘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함량 제일 자생하는 높습니다. 함량이. 함량이. 예. 그래서 독일 사람들 우리나라 걸 지금도 수입을 해가는 거죠. 그 그래요? 나라도 은행이파리가 많습니다. 독일이 굉장히 세계적인 제약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진코민 기렉스를 만든 데가 프랑스하고 독일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쓰질 않고 다 내버리니까 은행 알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동양 삼국에서는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은행이파리가 대중화되질 않아서 네. 책에만 강해 나왔지만 임상에서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임상에 이만큼 효과적인 게 없고 은행잎파리가 네.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총명탕에도 은행잎파리를 당연히, 분약으로 당연히 있죠. 심장질환에도 은행잎파리. 알겠습니다. 그 성인병이 요즘에 전부 다 이제 앞으로 나가는 게 뇌 관계가 제일 세계적인 이슈가 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심장하고 심장질환. 심장뇌는 같이 이제 맞습니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은행 이파리하고 단삼이 꼭 들어야 됩니다. 단삼. 네, 단삼. 저도 학교 다닐 때도 네, 교수님께서 예, 예.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네, 해주신 근데 한약이 단삼이 단삼. 네. 단삼이 중국서 수입 이제 되고서 우리나라에 많이 심어요. 꽃이 좋으니까 이제 네네. 관상용으로 심고 이제 의료용으로는 좀 적게 심는 편인데 중국에서 기른 것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아까 내가 지역사회 맞습니다. 예. 얘기했습니다만 여기가 훨씬 더 낫습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환기도 내가 환기. 이제 정선 환기를 3년 이상 된 게 이제 정선 환기인데 환기는 요새 자주 가요. 400m에서 기른 거하고 네. 600m에서 기른 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임상적 효과 차이가 난단 네, 말이죠.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야, 다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요즘에 또 이제 이제 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중국 종자를 같은 학명은 똑같은데 네네. 중국 종자 갖다 여기 이제 제천집에서 많이 짓는데 그거는 종자가 2년 되면 그냥 뭉그러져 버려요. 그리고 잘 자라 그 심으면 다 잘 자라요. 네. 그러니까 기른 사람은 그것만 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선하게는 안 자라. 정선지고 경사지고 뭐 그렇죠. 모래 땅이고 뭐 그렇죠, 이러니까 안 자라는데 약효는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좀 험한 지역에서 네, 그렇죠. 더 이제 급경사진 데서. 예. 버티느라고 힘이 더 좋아진 그렇죠,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랭 지역이니까. 한랭 지역이니까. 예. 그렇죠. 오늘 너무 좋은 정보를 좀 많이 네. 배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6만 2천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인 안덕균의 진짜 약초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와 운영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혹시 없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한 건죠. 제가 뭐 허준약초 학교 이런 걸 하자고 해서 했는데 거기서 상당히 그 인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 어느 이제 HCN에서 방송국 PD가 와서 그걸 듣고 네. 자기네하고 이제 유튜브를 합시다. 난 유튜브가 뭔지도 몰랐죠. 그래서 예. 방송을 많이 했어도 몰랐는데 네. 그럼 그러면 합시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의도대로 이제 이게 한 거예요. 했는데 첫 방송을 하고 나서 방송국에 전화기가 마비된 거예요. 그 정도로? 한 10,000통 왔대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탄력을 받아서 이제 더 하게 된 건데 요 최근에 왜 안 했냐면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어디로 돈 넣어준다고 다른 데 가가지고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네요. 이게 새로 맡아서 하는 사람이 그걸 이제 그거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못해가지고 한 2년 동안 해서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나라 하는 사람이 이제 하자고 해서 했는데 진짜 약속 플러스니까 플러스를 치는 걸 또 못 치는 거예요, 이게. 더 이제 다양하게 했어도. 네. 그런데 마침 여기 회사에서 이제 또 전화가 와서 합시다. 그래서 이제 몇 번 촬영했는데 이 사람이 또 바쁘다고 첫 방송만 했어요. 근데 이제 뭐 한 열흘 되는데 한 10,000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조회수가. 네, 조회수가. 예.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네. 이렇게 조회수 이상으로 구독도 더 많이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뭐 어떤 사람들 뭐 그걸 듣고 와서 뭐 처방을 가르쳤는데 난 절대 처방을 친구라도 안 가르칩니다. 정당하게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고 보수를 내지 그냥 공짜로는 안 해준다 이거예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교수님께서 다 알려주시면 저희 한의사들이 그래서 또 방송할 때도 난 뒤에는 늘 그 한의계의 그 염두가 있지. 그 사람들 가르치려고 몇 가지 하지만 적당히 가르치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해서는 병이 안 났거든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나면 뭐 다 그것만 보고요. 맞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사끼리까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님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재임을 하신 다음에 정년 퇴임하시고 불법 불량 한약재 추방 운동본부 공동대표 그리고 대한본초학회 40년사 발간 준비위원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우리 한의계에 정말 큰 족적과 업적을 남기셨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안덕균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한의학의 장점, 특장점은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좀 핵심 요약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한약 먹으면 뭐 간이 나쁘다, 소위 하는데 소리 하냐면 알고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약을 알고 얘기하라. 간에 독성이 있는 거, 콩팥에 독성이 있는 거, 뇌에 독성이 있는 거는 양약이 더 많죠. 어떻게 한약이 있냐 이거예요. 그럼 한약은
정말 자연과 더불어서 자연에서 생물 나는 걸 먹어서 자연적으로 병 치료하는 건데 양약은 그냥 일시적인 치료하는 거지만은 한약은 근원적인 치료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어야 장수라고 질병 예방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독성도 없어지고 그런 건데 저는 요즘에 점점 더 그런 한약에 대한 애착이 가는 게 네. 야, 이걸 먹으니까 또 여기 이제 우리 한의사끼리니까 이제 법제 가공을 하니까 네.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지더라. 발효해지니까 훨씬 더 높아지더라. 네. 그래서 근원적인 치료하는 거는 한약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뭐 젊은 사람들이 뭐 한의과 대학에 점수가 떨어졌다 이런 소리 하는데 난 그거 정말 듣기 싫어요. 이렇게 좋은 학문을 가지고 왜 그런 소리 하냐 이게. 네네. 모든 신약의 기원은 또 한약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왜 그런 걸 한약의 그 오리지널 모르고 말이지. 또 성분이 좋은데 성분만 뽑아가지고 병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전체 한 가지 약에 몇천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데 맞습니다. 예.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게 있어요. 산사라고 다 아시잖아요. 네네. 산사춘할 때 산사. 예, 우리가 2000년 동안 육체를 써왔잖아요. 고기 그렇죠, 먹을 그렇죠. 때 이제 그건 틀림없는 사실. 근데 동양권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에서는 육체만 써왔어요. 모든 세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2000년 동안. 네네. 근데 중국에는 유럽책, 이를테면 독일이나 프랑스책 같은 고지혈증 용해제로 쓰는 거나 이게 지금도. 그래서 그게 나온 게 이제 몇 가지 제품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나왔는데.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화기 질환에 썼는데 그렇죠. 거기서는 뇌혈관 질환에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를 보더라도 동서양이 다르게 봤는데 그러니까 연구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모르고 또 감춰진 걸 우리가 끄집어내서 네. 우리 임상에 서서 좋은 치료제를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어떻게 우리 한의사들이 노력을 본초학적인 자원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8순이 넘으셨다고 생각되지 않으실 정도로 너무너무 건강하신데요. 이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안덕균 교수님만의 특별한 비법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본초학을 이제 하게 된 동기도 이제 산을 좋아해서 산을 많이 다닌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산에 간다면은 내가 등산하러 가는 줄 아는데 등산하는 게 아니라 약초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남보기에는 뭐 길거리에 하찮은 걸 보고 그 사진을 찍고 엎드려서 남보기엔 좀 미친놈 아닌가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걸 찍고 그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계속 그러고 다니니까 말이죠. 이제 저는 하루에 이제 걷는 게 만보 기준인데 만보가 아니라 그 꽃에 홀려서 소위 다니면은 뭐 어떤 데는 2만보도 훨씬 넘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계속 다니다 보니까 자연에서 좋은 공기를 뭐 쐬우고 또 음식도 저는 뭐 두부라든지 무슨 뭐 우거지 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자연식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직접 간접으로 또 그런 게 이제 운동과 이제 그런 걸 먹으니까 좀 장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더 건강을 잘 유지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저희 후학들이 더 많은 은덕 베풀어 주신 걸 좀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초학의 대가, 본초학의 사실은 시조라고 할 수가 있는 저희 존경하는 안덕균 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님을 모시고 본초학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소중한 정보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안덕균 교수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오랫동안 건강하게 더 열정적으로 활동하셔서 우리 한의학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큰 도움 주실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아콤TV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